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오늘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선관위는 조직 전반이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장관급인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 2명과 차관급인 전직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 부정채용의 구체적인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공무원들은 자신들끼리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 즉 임금의 아들로 부르면서 면접을 만점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를 감사한 감사원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공공기관임에도 상식에 맞지 않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선관위가 국민 혈세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선거관리를 해왔습니다. 과연 그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관위 내부에 부정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 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서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모두 49명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 결과 발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선관위 채용 비리의 이면과 백태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람 중에는 김세환,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그동안 외부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서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서 이런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서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아예 나쁜 관행으로 뿌리박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불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자녀들의 선관위 부정채용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가공무원보다 쉬운 지방공무원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 백을 이용해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공무원으로 옮겨온 것이 거의 대부분의 공통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선관위 경력경쟁 채용, 약칭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위반 건수만도 무려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 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 압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탁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불법 편법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을 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 변조,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채용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특별감사를 말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 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기강 회의,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 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시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제를 통해서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80여일 사용해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충격적인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조직과 인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가운데서 주요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채용과 관련된 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몇 명은 충분히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권선활TV가 취재해오고 또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는 경력 경쟁 채용을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서류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 씨의 아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 김세환 씨는 선관위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야말로 선관위의 핵심 고위직이었습니다. 이 김세환의 아들은 2020년 1월 강화군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했고 6개월 뒤인 7월에는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아들이 강화군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이직할 당시 김세환은 선관위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고 아들의 승진 3개월 뒤인 2020년 10월에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취임했습니다. 김세환의 아들은 또 중앙선관위가 파견했던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포함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김세환 씨 아들의 부정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조사에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지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습니다. 인천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김세환 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김세환 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고 김세환 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김세환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면서 대화하거나 김세환 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세환 씨는 또 2021년 말 인천 선관위의 방호직 결혼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세환은 선관위 사무총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뒤 퇴임 사무총장에게 주어져 온 국가훈장과 재직 시절을 담은 사진첩, 직원들이 만든 감사패 등을 달라고 요청해서나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김세환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이 되었던 박찬진 씨 딸 부정채용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의 딸 박모 씨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전남선관위가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해 실시한 7급 이하 경력직 6명 공모에 지원해서 9급에 채용됐습니다. 박찬진의 딸은 2022년 3월 전남 강진선관위로 발령이 났는데 이 박찬진의 딸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에서 선관위 공무원으로 옮겨올 때 박찬진은 역시 선관위의 사실상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세환이 불명예 퇴직하자 선관위 사무차장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박찬진 딸과 관련해서 전남 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체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하지 않고 박찬진의 딸을 합격시켰습니다. 당시 내부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내부위원이었던 전남 선관위 과장은 지난해 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로 수사 의뢰되자 하급자인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정리된 면접시험 관련 파일에 대한 변조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 사무차장을 지낸 송봉섭 씨 딸의 경우는 충남 보령시에서 8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선관위의 8급 이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서 8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송봉섭 씨의 딸은 채용된 뒤 충북 단양선관위에 발령났고 이후 선관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바로 이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충북선관위가 2018년 3월에 바로 이 송봉섭 씨의 청탁을 받아서 채용 공고에 나섰고 이후 송봉섭의 딸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의 내부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외에도 많은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녀 부정채용과 관련된 구체적 실태를 하나하나 모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들의 자녀는 모두 지금도 여전히 선관위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는 저 정도로 썩어도 아주 바닥까지 썩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갖고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고 자신들의 자녀를 부정채용시키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도 무슨 지금까지 선관위의 독립성, 중립성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통제, 감시, 외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외부의 감시와 통제는 받아서 안 되는 듯이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결과를 들여다보면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있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직 전체적으로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발각이 날까 싶어서 저항했던 겁니다. 저런 썩은 선관위를 과연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선관위는 단순히 몇 명 검찰 수사 요청하고 몇 명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거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관위 자체의 혁파를 비롯한 모든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저 따위 선관위를 절대로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